예, 안녕하십니까. 자, 일단 저는 이제 여기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담당하고 있는 오재현 선생입니다. 원래는 김주현 선생님 먼저 오셔야 되는데 앞에 썰을 한번 쫙 풀어주신 다음에 제가 이제 보충을 해야 되는데 좀 바뀌었네. 오시면 이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저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관련해서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법원행시는 우리 뭐 다 7년 정도 여기서 강의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법무사 강의는 지금 이제 제가 바빠서 좀 빠지긴 했는데 한 4년 강의를 했었어요. 그리고 사무관 승진, 우리 법원 사무관 승진 시험을 또 이제 한 4년 했네요. 근데 곧 그것도 사라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돼 있고, 올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노량진에서 법원 9급을 또 담당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법원하고는 어떻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법원 직렬의 특성 그런 것들을 이제 당연히 잘 알고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당연히 연구를 같이 하고 계시지만 저는 이제 모든, 그러니까 다 하고 있어요. 법원 관련된 거를 이제 다 하고 또 문제집도 이제 다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 특징을 일단은 객관식 시험 보는 형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정말 괴롭습니다. 근데 한 90점은 맞아야 돼요. 그런데 또. 그리고 제일 괴로운 게 40문제 중에서 우리한테 개수를 또 제일 많이 집어넣어줘요. 개수. 그래서 좀 창피한 얘기지만 제가 전 직렬에서 형법 다 100점을 맞아요. 근데 우리 그 법원 행시에서는 어쩌다 한두 개 틀립니다. 그 개수를 갖다가 막 40문제 중에서 26개 낸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그리고 아주 희한한 판례를 또 어디서 구해와요. 제가 강사 경력이 이제 11년 차인데, 그리고 책도 1년마다 뭐 하여튼 뭐 제가 직렬이 또 변호사 시험도 하고 뭐 이런 쪽을 하다 보니까 많이 있게 되는데, 와, 처음 보는 판례. 그런 것들도 이제 나와요. 제가 처음 보는. 그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건 이제 우리 법원직에서 있는 그 법원 실무제요 있거든요. 이제 그런 데서 어디서 상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는데 그런 것까지 다 커버를 할 수는 없죠. 다 커버를 할 수는 없고요.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90점 정도를 목표로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특징이 이론은 일단 객관식은 안 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갈 수 있어요. 이론은 그냥 편안하게 쭉 정리를 해버리시고 넘기시면 돼요. 넘기시고 판례하고 그다음에 조문만 하시면 돼요. 근데 판례는 또 일단 길지요. 우리 직렬의 특색. 9급이나 이런 데는 조금 그래도 요약해서 좀 내줍니다. 요약해서 내주는데 우리 쪽은 그냥 드래그해서 그대로 넣어줘요. 그래서 읽는데도 괴로운데 그 와중에 내용을 살살 바꿉니다. 그리고 개수입니다. 그렇게 이제 변별력을 좀 키워요. 그리고 조문 같은 경우에 아주 구석진 그런 이제 조문을 좀 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예비 업무뿐 아니라 선동, 선전죄까지 있는 거, 그런 걸 이제 또 물어보고, 대표적으로 제가 해설 달면서도 보면서 이 지문이 왜 틀렸지? 이제 그러는 걸 이제 한참 쳐다볼 때가 있어요. 조문에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실행의 착수 전 자수를 하게 되면 필요적 감면 규정이 있는 대대가 있어요. 그 국가적 법익 쪽에서 특히 이제 내란죄 같은데 그런 데 있는데 작년 문제였던가 재작 문제였던가 내란 예비 음모까지는 그 자수 규정이 있어요. 필요적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데 선동 선전은 적용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공부하면서 그런 걸 어떻게 해? 저도 가르쳐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 것도 낼 때가 있어요. 하여튼 참 잔인합니다. 그런 면에서. 근데 그런 거 몇 개 빼면 우리가 하나당 2.5점이잖아요. 그래서 한 3개, 4개 제끼면 돼요. 100점 맞으려는 그런 너무 큰 욕심은 내지 말고, 그래서 이제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 책에 있는 거 잘 보시면 되고, 특징이 원래 중요하던 판례도 있지만 최신 판례를 가장 빨리 내는 게 우리 법원직렬입니다. 그래서 살벌해요. 5월에 나왔던 거를 6월에 나왔던 것도 우리 8월 시험에 낸 적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최신 판례를 당연히 이제 강의를 합니다. 직전에 이제 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객관식 형법에 대해서 한정해서 얘기하면 일단은 두 종류밖에 안 나와요. 판례하고 조문밖에 안 나옵니다. 이론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타직렬에서 뭐 준비하셨던 뭐 변시라던가 이런 거 준비하셨던 분들은 여기에서는 그걸 다 버리셔야 돼요. 객관식에서는. 근데 이제 2차로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2차로 넘어가서 말씀드리면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다 둘 다 이제 당연히 판례 있는 것만 내요. 우리 쪽은. 특히 이제 판례 사안에서 근자에 나와 있던 그런 판례들을 갖다가 한 2, 3년 내 또는 1년 내, 최악은 아직 법원 공보도 안 냈는데도 낸 적이 있었습니다. 재작년. 2차 문제에서는 그런 이제 독한 것들도 있는데, 이제 그건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런 얘기가 나와서요. 법원 사무관 승진 같은 경우에 대외적으로 공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발표가 되지는 않지만 법원 사무관 승진 보신 분들이 하도 이제 너무한다 그래놨더니 저 시험을 이제 이번에 4월에 곧 하면서 이번 주에 다음 주에 하여튼 보시는데, 그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있죠. 거기까지만 내기로 했거든.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우리도 한 5월 말까지 정도만 이제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제한을 하겠지만 이 사례가요.
예전에는 그래서 있는 판례만 그냥 보시면 됐어요. 있는 판례만 보시면 됐는데 희한하게 이제 사시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 이제 나름 이제 우리가 법원행시 쪽이 이제 변시와 더불어서 가장 이제 우리도 위쪽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지 이론적인 게 좀 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뭐 원인에서 자유형이 뭐 형법을 공부했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런 걸 갖다가 내질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쓰는 걸 좀 됐네. 위전착이 또 막 나오네요. 그래서 야 범위가 좀 넓어져 버렸어요. 형법에서도. 그래서 일단 크게 한 50점 정도는 원래부터 예전에 있었던 그러니까 옛날 사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법시험 기준에. 대신에 이제 우리는 학설 그렇게 쓰는 거 점수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그냥 판례 쪽으로 쭉쭉 써가시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것도 얘기를 해드려야겠구나. 다른 직렬에서는 보통 그 2차 시험 봤었을 때 답안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 법원 직렬은 그렇지 않아요. 능력 되면 더 줍니다. 더 달라면 더 줘요. 그래서 더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례 최대한 외우시고 뭐 학설도 쓰시면 당연히 가점은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하긴 하는데 네, 학설은 제가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쪽 직렬 자체가 법원이잖아. 그러니까 판례로만 갖고 밀고 가는 좀 그런 쪽이에요. 그래서 판례에 따라서 결론 내리시고 판례 그냥 사안만 잘 쓰시면 점수는 많이 나가요. 저는 50점 정도는 예전 거의 40 비슷하게. 근데 우리는 좀 컴팩트하게 학설은 좀 빼면서 쓰시면 충분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이제 조금씩 이제 형법은 그래도 좀 쓸만해요. 그래도 뭐 20점, 뭐 30점 이런 식으로 좀 갑니다. 형법은 단문 절대 안 냅니다. 안 내고 그냥 준 케이스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그래서 할 만합니다. 근데 이 형사수동이 모르겠어요. 이게 법원팀은 2년마다 이게 교체가 되거든요. 출제하는 팀이 교체가 되는데 한 이 전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한 4년 전부터 그 정도부터 됐던 것 같은데 형사수동에서요. 그냥 어떤 큰 사례를 내주는 법이 없어요. 커봐야 한 30점 되나? 사례가. 나머지는 전부 쪼개가지고 7점, 8점 이런 식으로 해서 최신 판례를 막 물어봐요. 그래서 예전엔 형사소송 공부하기가 상당히 좀 편했거든요. 쟁점별로만 가고, 최신 판례에서도 좀 쟁점이 큰 거, 이런 것들 외우면은 우리가 무난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형사소송에서요, 정말 구석진 판례를 막 내요. 그래서 저도 강의를 하면서 예전 같으면 그냥 쑥쑥 넘어갔는데, 그런 거 이제 건드리면서 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또 이제 최신 판례 쪽이고 큰 쟁점이 원래는 나온 다음에 그런 쪽이 나와야 되는데 일례를 들어서 재심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나온 적이 없어요. 근데 7점, 8점 이런 판례들 최신 판례를 막 재심해서 내요. 이런 식으로 돼서 형사소송 찍기가 상당히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좀 막 훑어가면서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형사소송법은요, 객관식으로 공부했던 분들 있잖아요. 우리 9급을 준비했다라던가 다른 직렬에서 이제 객관식 형사소송을 준비했던 분들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 판례들을 꼼꼼히 다 봤었기 때문에 우리가 결론을 아느냐 모르냐가 엄청난 차이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물론 이제 답이 틀리더라도 그 어떤 내용적인 게 좀 들어가면 점수를 줍니다. 옛날에는 아예 안 줬었어요, 우리 법원지. 근데 요새는 그런 것도 점수를 좀 주더라고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그렇다고 정말 그냥 세부적인 그런 판례는 아니고요. 좀 이제 어느 정도 좀 객관식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그런 판례들을 내긴데요. 근데 주관식에서 원래 그런 거 대비 안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혹시 9급을 준비하시면서 형사소송 공부했던 분들은 오히려 좀 도움이 될 거예요. 다만 이제 결론만 외웠던 사람들은 조금 이제 안 되겠죠. 그래서 2차 공부를 하면서 어떤 그 판례가 나온 데 대한 어떤 쟁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조문이라던가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대립이 나오는 그런 내용들 좀 이제 썰 좀 써주고 판례만 제대로 써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7점짜리에다가 답안을 길게 쓸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냥 문제점 한번 밝히고 판례 쓰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거의 판례 결론만 물어보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답안도 그렇게 판례만 막 쓰기 때문에 쪼개가지고 작년에 우리가 12개인가? 이 정도가 된 거예요. 형사소송 100점짜리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형법에서 그냥 50점, 뭐 30점, 20점 뭐 이런 식으로 툭툭툭 나오니까 크게 그냥 써가면서 되는데 형사소송에서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판례인가? 이게 그 판례인가? 이제 그런 생각까지 이제 들어가요. 그래서 형사소송 공부하는 게 조금 힘들어졌다는 거. 그거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판례를 일단은 한 3개년 판례는 거의 다 보고 가야 돼요. 3개년 판례는 뭐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재작년에 그랬구나. 재작년에 처음으로 제가 형사소송에서 역대는 이제 다 그래도 다 훑어주고 이런 건 중요하다 해서 A급이다 B급이다 하면 거기서는 다 걸렸는데 처음으로 에이 안 나올 거예요 하고 넘어가는 데서 한번 나왔어요. 8점짜리인가. 그때 이제 제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조금 이제 형사소송 스타일을 약간 바꿨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12회 강의하면, 지금도 제가 강의 중인데 12회 강의하면 널널했거든요. 뭐 인생 얘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럴 재간이 안 돼요. 진도가 밀려. 그래서 이제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트렌드를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법원 직렬은 일단 지문이 길다.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세요. 지문이 길고, 그리고 객관식에서 이제 뭐가 있다? 우리 개수형이 꽤 많이 들어간다. 특히 형법에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공부할 내용은 뭐다? 판례하고 조문만 보면 된다. 근데 조문이 좀 괴롭다. 괴로운데 대신에 기출문제, 우리 또 이제 강의가 있잖아요. 이제 2단계에서 나오게 되는데, 보다 보면요 반복되는 것들이 좀 있어요. 이제 그 반복되는 것들을 틀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커버를 하면 되겠고, 그러니까 조문도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할 필요는 없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린 90점 맞으면 되기 때문에 한 3개, 그리고 실수해서 4개 틀린다 생각하시고 가라니까. 그렇게 좀 대범하게 가셔야 돼요. 대범하게 가시고, 그 아주 세부적인 것까지는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저도 그걸 다 다루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나는 맞겠다 하는 마음으로 좀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론은 절대 보지 마시라고. 그리고 2차 쪽으로 가면 형법, 형사송에서 형법은 예전 사실랑 비슷하게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신 이제 최신 판례가 좀 더 자주 등장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형사송은 완전 다르다. 거의 판례 위주로만 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례 부분, 그냥 판례 하나씩 툭툭 던져서 그 결론을 물어보는 7, 8점짜리들. 그게 기본적으로 한 10개 나오고, 진짜 어떤 사례다운 사례 있잖아요. 그거가 한 2, 30점 나온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그리고 형법적인 것은 이론적인 것도 좀 들어가고 있다. 지금 그거 생각하시고, 형사소송은 근데 이론적인 거 안 써도 돼요. 형사소송은 그냥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또 제가 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렇죠. 여러분이 전부 다 빨리 해서 빨리 끝내고 싶죠. 그 마음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쉽게 가진 않아요. 가진 않고, 어떤 직렬이든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직렬에서는 뭐 이론적인 거 막 뭐 이렇게 깨닫고 그런 거는 나중에 가서 하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판례를 일단 최대한 암기를 해야 되거든요. 암기를 하고 눈에 이제 발라야 되기 때문에 반복이 최선입니다. 반복이 최선이어서 계속해서 노상, 여러분은 이제 시험 보는 한 1년 동안은 죽었다 생각하시고 계속 반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언제나 얘기를 하지만, 저는 그 뭐랄까, 그 정류장 이론 또는 뭐 역 이론, 지하철에서, 그럼 우리가 처음에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 외워지나요? 안 외워지죠. 근데 좀 여러분 다니다 보면 자동으로 알아지죠. 그거랑 똑같다고요. 그래서 공부도 그렇게 좀 반복을 하시면서 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막 삐를 받아가지고 막 10시간씩 막 공부하고 그럴 때도 있어요. 은혜가 충만한 날이라 그러죠. 그래서 막 되는데, 어떤 날은 안 되는 날이 있어요. 그래서 막 1시간을 할까 말까 그러는데, 그게 가장 불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어쨌든 엉덩이로 공부를 하는 거라서, 꾸준하게 하루에 몇 시간씩, 그러니까 수업 빼고 한 7시간씩이라도 최소한 앉아서 쭉 꾸준히 하는 게 최선일 겁니다. 최선일 것 같고, 그리고 요새 또 코로나랑 이런 것 때문에 심적으로도 지쳐 있는데, 이럴 때 공부 더 열심히 하자고요. 돌아다니지 말고. 그래서 올해 좀 특이하게, 제 생각에 내년에 우리가 이제 2월에 또 1차가 하나 주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이기도 해요. 기회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8월에 시험에서 떨어지면 또 다음에 8월을 기대했어야 되는데, 혹시 8월에서 안 되더라도 내년 2월에 또 시험을 우리가 1차를 다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이 좀 적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넷 강의도 뭐 코로나 영향도 있었겠지만 예년보다 상당히 좀 우리 수강생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뭐 시작하더라도 제가 그렇게 뭐 늦었다 생각은 안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고, 물론 이제 공부가 됐다는 전제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서 처음인 분은 거의 없을 테니까 지금부터 이제 객관식에 우선은 올인을 하셔야 돼요. 올인을 좀 하셔가지고 하고, 물론 이제 자기가 전혀 2차 대비를 해본 적이 없다면은 지금 이제 있는 강의 살짝 들어가면서 리듬 좀 한번 익혀가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참 우리 시험이 답답한 게, 벌써 4년 됐나요? 2차를 이제 유예를 없애버리는 바람에 그게 좀 이제 답답해졌죠. 그러니까 우리가 1차와 2차를 같이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사법시험이나 이런 쪽에서는 예전에 1차 합격을 했으면 그해 2차를 보고 그 다음에도 한번 볼 수 있었다고요. 우리도 그랬었어요. 근데 느닷없이 이걸 바꿔버리니까 더 힘들어져 버렸죠. 그래서 처음에 이 제도가 정착하기 전에는요, 예전에 뭐 사법시험 2차라도 한번 봤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엄청 유리했겠죠. 그죠? 그래서 근데 시간도 이제 많이 지나서요, 예전에 뭐 사시나 이런 쪽에서 실력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다 나갔고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지금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연령대도 상당히 좀 낮아졌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좀 적기니까 다 고수들이 없어요. 없으니까 본인이 고수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좀 노력하시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제가 해드릴 말은 이거고 원래는 김주영 선생님 앞에서 쫙 한번 특징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해주실 것 같고 어쨌든 제 직렬의 특징은 이 정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드리는 게 훨씬 더 좀 나을 것 같아가지고 질문 편하게 하세요. 질문하시고 또 궁금한 거 아니 뭐 됐고 궁금한 거 없으세요? 빨리 끝내면 안 되는데. 아니요. 그게 사무관 승진이 그렇게 됐었다고. 사무관 시험이 우리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5월 말 정도까지는 나올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6월 것도 냈었어요. 예. 그러니까 6월까지도 뭐 한 내기 그랬는데 전달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내요. 예, 한 제 생각에는 5월 말까지 보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사무관 승진도 거기서 제안을 좀 해줬기 때문에 같이 이제 가게 될 거예요. 같은 팀이 된다니까요. 1년, 그러니까 2년마다 팀이 이게 바뀌어요. 바뀌는데 거의 룰은 비슷하게 가요. 룰은 이제 비슷하게 가고 이제 방향성이 팀마다 약간 다르긴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시금석을 삼는 게 원래 이제 법원 내부에서 보는 승진 시험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사라져 버리고요. 곧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급 시험이 있단 말이에요.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무관 승진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법무사 시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법원행시가 있거든요. 순서가.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뒤니까 좀 좋은 면도 있어요. 앞에서 트렌드를 다 읽히잖아. 올해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계속해서 객관식 쪽에서 연달아서 나온 거 있으면 우리 쪽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우린 길게. 그리고 또 그게 우리한테 객관식이 안 나왔다면 사례로 돼서 나올 가능성도 꽤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해가 좋았죠. 근데 내년엔 좀 답답한 게 우리가 첫 번째로 이제 보게 되니까 그리고 팀이 아마 제 생각에 올해까지고 내년에 바뀌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뭐 그래봐야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 다 똑같습니다. 객관식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궁금증 말씀드렸고 또 말씀. 그러게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민법에 제일 많이 투자를 할 거예요. 제일 많이 이제 시간이 왜냐하면 지문 자체가 막 동계산하는 것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 내기 때문에 그러게 어느 정도로 갈까? 헌법이 아마 가장 적게 시간이 아마 투자가 될 것 같아요. 형법이. 그래서 헌법이. 그래서 형법은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50분, 45분, 40분 뭐 이런 거 하고 마킹 정도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넘어가 버리나? 얘기를 잘못했다. 50분 하게 되면 이제 10분을 더 썼네요. 10분을 썼으니까 우리가 형법이 한 30, 한 6, 7분에 끝나야 되겠네. 그리고 이제 헌법이 그 나머지 한 33분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끝내야 될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그 부탁드리는 게 맞다. 그 동계산하는 거 민법에서 저 같으면 안 풀 거예요. 나중에 남겨둘 거예요. 형법에서도 다행히 요새는 그런 걸 잘 안 내는데 집행유예를 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뭐 단기 몇 년, 형기 이런 거 구하는 거 한 번씩 물어볼 때가 가끔 있거든요. 과감하게 풀지 마세요. 그거 하나 풀어도 2.5점이고 딴 거 그냥 짧은 거 풀어도 2.5점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효율성 있게 하시자고. 효율성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금방 질문 잘 하셨는데 이 사람마다 좀 특색은 있습니다. 자기가 민법이 그래도 민법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장담하는데 좀 길거든요. 그리고 매번 시험 딱 받았을 때 1차에서는요. 시험지 바로 풀지 마시고 페이지 수를 한번 보세요. 페이지 수를 보면서 이게 민법이 몇 페이지인가, 형법이 몇 페이지인가, 헌법이 몇 페이지인가 한번 체크를 해보시라고요. 이게 길면은 오늘은 속독이다. 그래서 아는 팔려면 앞에 하고 그냥 결론만 우선 보고 간다. 이런 식으로 좀 잡으셔야 될 거예요. 이거를 다 읽다 보면 절대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어요. 120분. 얘기했잖아요. 지문이 제일 길다니까요. 가만히 읽고 있으면 2분 지나가요.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풀 수가 없어요. 1분이 채 안 걸려서 풀어야 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형법 같은 게. 헌법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과감성도 좀 있어야 돼요. 과감성. 근데 개수가 들어가니까 좀 괴롭긴 한데 개수가 아닌 거일 때는요. 딱 보고 아는 판례 같으면 바로바로 그냥 지나가야 돼요. 생각하고 그럴 게 아니야. 그리고 답이 1번에 있으면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아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몰라 2번, 3번, 4번, 5번 읽고 있으면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제일 그걸 한번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기출문제집 있잖아요. 그걸 놓고 한번 쫙 봐봐요.
본인이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또 음, 그쵸. 그러니까 비슷한 지문이 돌긴 하죠. 특히 이제 조문 같은 쪽에서 많이 돕니다. 많이 돌게 되고요. 그리고 그 직렬 맞다. 우리 쪽에서 이제 직렬이 아니라 그 형법을 얘기하게 되면 당연히 개인적 법익에서 재산죄가 제일 많이 나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데 우리 직렬의 특징이 저 국가적 법익이 상당히 잘 나옵니다. 사회적 법익은 늘 세 개예요. 세 개. 안 나올 때는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거의 세 개 정도에서 끝나고 국가적 법익이 거의 막 67개 나올 때도 있어요. 우리 국가적 법을 잘 안 보거든. 근데 잘 나와요. 우리 법원직의 특징이. 특히 뭐 위증, 무고, 법률 도피, 증거인멸 그쪽 동네 있잖아요. 우리 형사 사법 기능과 관련된 우리와 좀 관련된 법정 들어와서 하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또 많이 좀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래요. 다행히 형소는 객관식이 아니니까 만약 형소 객관식 보면 저기 형 집행도비고 막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어서 다행이다 합니다. 형소에서는. 그러니까 형소는 이제는 영역을 못 잡겠어요. 다 내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뭐 경찰이나 이런 쪽은 수사 파트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수사하고 증거 능력만 보면 돼요. 거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판 쪽도 지랄 맞은 막 증인신 막 이런 거 내가면서 막 내가지고 뭐를 낼 줄을 모른다니까요. 수사 쪽은 이제 대등하게 좀 이제 내긴 내는데 어쨌든 좀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형사 쪽은 어떻게 범위를 모르겠어요. 전체를 다 봐야 돼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궁금한 거 한번 여쭤보세요. 예, 안 해도 되네? 예. 자,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이주송 선생님이 하실 건가요? 예. 헌법, 행정법 담당하신 우리 이주송 선생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